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파산 직전 가짜 부자의 현실. 당신이 꿈꾸는 부자는 진짜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부자 아닌가? 부자처럼 보이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가짜 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고 카드값과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파산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들은 실제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가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월급을 넘어서 소비하는 남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다. 이 이야기는 30대 직장인 김진수 가명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한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성공했다. 돈 잘 버는 직장인이라고 부러워했죠.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난 부자야. 돈을 벌 만큼 버니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소비 습관을 가졌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인데 9천만 원짜리 차를 리스로 구입. 고급 아파트 월세 300만 원에 거주.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을 생활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카드 한도는 충분했고 월급도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도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월급이 끊기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리스비 월세 카드값 800만 원. 저축은 거의 없었고 비상금도 마련해두지 않음. 결국 대출을 돌려 막기 시작. 그리고 1년 후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던 고급차는 압류되었고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인 척했던 거였다는 걸요. 교훈 진짜 부자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소득보다 소비가 크다면 부자가 아니라 가짜 부자다. 리스나 대출을 이용한 소비는 위험하다. 사례 2 명품을 사는 여자 vs 명품 회사를 사는 여자. 두 번째 사례는 20대 후반의 박지연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패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매일 명품백을 들고 해외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난 부자야.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서 사니까. 그런데 그녀의 진짜 재정 상태를 보면 명품 가방 대부분이 중고 구매 카드 할부, 해외여행은 신용카드 대출, 월 소득은 400만 원인데 소비는 700만 원. 결국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되어 추가 대출. 그녀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썼지만 정작 돈을 모으지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친구도 명품을 좋아했지만 명품백을 사는 것이 아니라 LVMH 루이비통 모회사 주식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명품을 샀는데 넌 명품 회사를 산 거야? 응, 나는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자처럼 보였을 뿐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 명품을 사는 사람과 명품 회사를 사는 사람,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는 돈을 벌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든다. 사례 3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마지막 사례는 40대 자영업자 최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았지만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버는 족족 소비하고 돈이 모이지 않음.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몰라 기회비용을 잃음. 은퇴 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개념 부족.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부자가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모아 꾸준히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만 했는데 저 사람은 돈을 불리며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있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그 후 그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고 투자와 자산 관리를 배우면서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훈: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일만 해도 가난하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 진짜 부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가짜 부자다. 2.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돈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가짜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